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그 파산 직전의 거대 기업 JAL 있잖아요. 거기를 단 2년 만에 정말 극적으로 회생시킨 분이죠. 경영의 신, 이나무리 가주. 그분의 핵심 비결이 담긴 책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 제가 볼 땐 딱 이겁니다. 회사를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위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익을 내게 만들면 와, 상상 이상의 조직력이 발휘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마치 아메바 같다는 거죠. 아메바처럼 아주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소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집단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 그런 그림인 거죠. 보통 경영은 소수의 리더가 딱 결정하고 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전원 참가 경영,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이걸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풀어낸다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아, 우리 직원들이 좀 주인의식 가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맨날 하는 얘기죠. 네, 근데 막상 어떻게 하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은 바로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해답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교세라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 JAL 재건까지 성공 사례로 딱 증명이 된 거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이럴 때 더 필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게 하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아메바 경영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지, 그리고 당신의 일과 조직에는 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원리부터 가볼까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회사를 아메바라고 부르는 작은 소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네, 그 정도 규모죠. 그리고 각 아메바가 자기 수입, 지출, 이익 이걸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소집단 독립체산제라고 하죠.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그냥 팀 나누기 이런 개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아, 그냥 팀만 쪼개는 게 아니다. 네, 각 아메바가 진짜 하나의 독립된 작은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월말이 되면 각 아메바의 수지,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 쓴 돈, 그래서 얼마 남겼는지 이게 아주 명확하게 계산이 딱 돼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사원한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와, 모든 사원한테요? 네, 이게 전통적인 방식 있잖아요. 그냥 비용만 관리하는 부서, 뭐 코스트 센터라고 하죠. 네, 비용 절감 목표 주고. 네, 그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각 아메바가 스스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진짜 작은 사업체처럼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책 보니까 이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 교세라 창업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네, 회사가 만들어진 지 한 3년? 그쯤 됐을 때라고 하던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있었나 봐요. 맞아요. 젊은 직원들이었죠. 그 직원들이 이나모리 회장한테 몰려가서 막 임금 올려달라, 상여금 달라 엄청 강하게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당시 회사는 사실 뭐 기반이 약했으니까요. 그런 약속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아직 자리도 못 잡았을 텐데. 네, 그때 이나모리 회장이 밤새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아, 직원들이 회사를 정말 자기 일처럼 여기게 만들려면 네.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회사 이익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해야겠다. 아,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렇죠. 경영 상태를 다 보여줘서 직원들 스스로가 아, 이게 내 회사구나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냥 회사 전체 성적표만 띡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속한 바로 이 작은 팀, 이 아메바의 성과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매일 그리고 매달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막연하게 자,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팀 성과가 숫자로 눈에 딱 보이니까 아, 이거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겠는데요? 바로 그거죠.
JAL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파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각 노선별로 또 공항 지점별로 수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부터 만든 거였다고. 맞아요. 그 전에는 그냥 전체 실적만 알았지 뭐 어느 노선이 돈을 벌고 어디가 손해인지조차 제대로 몰랐다고 하니까요. 와, 그 큰 회사가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딱 확인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전원 참가 경영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생각하고 스스로 이익을 내야 한다는 그런 의욕, 책임감, 이걸 갖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이 오늘 당장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포인트 이것 좀 짚어볼게요. 당신이 속한 팀이나 부서 아니면 뭐 당신의 업무 그 자체를 하나의 작은 아메바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아메바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 그러니까 당신이나 팀이 만들어내는 가치, 결과물 혹은 뭐 내부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 같은 거요. 그리고 지출, 그걸 하기 위해 쓰는 시간, 자원, 비용 같은 것들. 이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네, 그냥 개념을 잡고 팀원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작은 아메바로 나눴어요. 그리고 성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다음 중요한 건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고 보여줄 거냐 하는 문제죠. 아, 측정 방법. 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당 채산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과 지표예요. 시간당 채산요? 오, 이름만 들으니까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아메바가 1시간 일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딱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1시간 일해서 번 돈. 그렇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그 아메바가 벌어들인 총 수익에서 거기 들어간 모든 경비를 뺀 순수익 있잖아요. 네, 순수익. 그걸 그 아메바 구성원 전체가 일한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수익 경비 나누기 총 노동시간. 이렇게요. 아하. 와, 그럼 아메바 크기가 뭐 5명이든 50명이든 상관없이 네, 상관없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요. 네. 시간당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이걸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되게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지겠네요. 약간 자동차 연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딱 맞는 비유예요. 시간당 최사는 아메바 크기나 뭐 업종 이런 거에 관계없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딱 보여주는 공통의 잣대가 되는 거죠. 오, 책에 이런 예시가 나와요. 만약에 시간당 인건비가 평균 한 3,000엔 정도 된다고 쳐요. 네. 근데 어떤 아메바의 시간당 최산을 계산해 보니 2,000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이쿠, 인건비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럼 직원들은 뭘 느끼겠어요? 와, 우리가 일한 시간만큼 월급값도 못 벌고 있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는군요. 반대로 시간당 채산이 높게 나오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팍팍 때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당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더 짧은 시간에 해내면 시간당 채산은 높아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막 추구하게 만들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시간당 채산은 단순히 돈 얼마 벌었냐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의 효율성까지 담아내는 지표인 거죠. 네네. 그럼 시간당 채산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죠. 네, 불필요한 작업은 없는지 찾아서 줄이고 공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창의적인 노력이 막 필요해지는 겁니다. 잘 재건 때도 이 시간당 채산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특정 노선의 시간당 수익성 이걸 계산했다고 해요. 아, 노선별로요? 네, 그랬더니 그 노선 담당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울까? 연료를 어떻게 아끼지? 기내 서비스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매일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프로야구 선수가 자기 타율이나 방어율 같은 기록 딱 알게 되면 더 잘하려고 막 훈련하고 전략 짜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내 노력이 명확한 숫자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목표랑 현실의 차이, 그 갭이 명확하게 보일 때 인간은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시간당 채상 개념에서 얻을 수 있는 당신의 실천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업무 중에서요, 시간당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당 가치? 네. 혹시 불필요하게 시간만 잡아먹는 회의는 없나요? 아니면 맨날 반복하는 작업인데 이거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은 같은 시간 안에 더 중요한 일,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일에 집중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요. 아, 네네. 작은 거라도 좋다는 거죠. 그럼요.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좋습니다.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 이런 관점에서 업무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근데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영업부서처럼 직접 돈을 버는 곳은 뭐 수입, 지출, 이익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제조 부문이나 아니면 뭐 격리, 인사, 총무 같은 지원 부서 있잖아요. 네, 지원부서들. 이런 데는 보통 비용만 쓰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코스트 센터라고 하죠, 보통. 네. 이런 부서들도 아메바 경영 방식으로 이익을 내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아메바 경영의 독창성이 확 빛나는 부분이죠. 오, 독창성이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사내매매라는 아주 독특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사내 매매요? 회사 내부 부서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판다는 건가요? 마치 외부 회사랑 거래하듯이?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각 아메바를 그냥 독립된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메바 사이를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미리 정해둔 사내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제조업체라고 하면요. 부품을 만드는 아메바가 있겠죠. 그 아메바는 완성된 부품을 조립 아메바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 파는군요. 네, 그럼 조립 아메바는 이 부품을 구매해서 제품을 완성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영업 아메바에 다시 판매하는 식이에요. 와, 그렇게 되면 제조 부문도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생산 목표 맞추고 원가 절감 목표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부품이나 제품을 제값을 받고 팔아야 그래야 우리 아메바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핵심을 딱 짚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제조 현장이나 지원 부문이 시장 가격의 압박과 동기부여를 직접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시장 가격의 압박이요? 내부 거래인데도요? 네. 왜냐하면 사내 가격을 정할 때 보통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정하거든요. 만약에 외부 업체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사내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싼 데서 사겠죠. 네, 그러니까 제조 아메바는 끊임없이 원가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업 아메바나 다른 아메바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와, 그렇게 되면 진짜 더 이상 영업팀이 물건 너무 싸게 팔아서 우리 이익 안 나. 라거나 네, 그런 불만 많죠. 아니면 제조 원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팔 수가 없어. 이런 남 탓하기가 진짜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시장의 기준에 맞춰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이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JAL에서는 이 사내 매매를 협력대가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협력대가요? 네. 예를 들면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총괄본부라는 아메바가 있다고 쳐요. 네, 이 아메바는 비행기를 띄우려면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조종사도 필요하고 승무원도 정비도 다 필요하죠. 네. 그 서비스들을 다른 아메바로부터 구매해야 했던 거죠. 조종사는 운항본부 아메바에서, 객실 승무원은 객실본부 아메바에서, 비행기 정비는 정비본부 아메바에서 각각 정해진 단가, 즉 협력대가로 제공받는 식으로요. 아, 그럼 운항, 객실, 정비 같은 보통 비용부서라고 생각했던 곳들도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서비스를 노선총괄본부에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올리는 주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책에 나온 사례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승무원들이 막 자발적으로 개인 짐 무게 줄여서 연료비 아끼려고 하고 네,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하죠. 정비사들도 안 쓰는 비행기 부품 같은 거 재활용해서 재고 비용 줄이고 네,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단순히 그냥 비용 절감이 아니라 우리 아메바의 수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생기니까요. 동기부여 수준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서비스나 자원 낭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당신을 위한 오늘의 실천 포인트 나갑니다. 당신의 팀이요, 회사 내 다른 팀이나 부서에 제공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나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내부적인 가치를 한번 정의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만약 우리 팀의 결과물이 없다면 다른 팀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우리 팀 서비스가 회사 전체 이익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아메바 조직, 시간당 채산, 사내 매매. 이런 되게 정교한 시스템만 딱 갖춰 놓으면 아메바 경영은 저절로 성공할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책에서 저자가 거의 모든 장에 걸쳐서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 즉 경영 철학, 필로소피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군요. 필로소피와 아메바 경영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 엉망이면 제대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기술적인 시스템만큼이나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교세라의 경영이념 제1조를 보면요. 전 종업원의 물심양면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류, 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직원 행복과 사회 공헌. 네. 단순히 이익만 많이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행복,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 이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뭘 삼으라고 하냐면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이 질문을 던지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와, 이거 되게 철학적인 기준인데요. 이게 실제 경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사내 매매 가격을 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각 아메바 리더는 당연히 자기 부서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우리 팀 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나는 이 필로소피를 기준으로 딱 삼으면 단순히 내 아메바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아메바의 입장도 고려하고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은 뭘까?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책에서 이기심에 기반한 판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여도 결국 주변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시야를 좁혀서 더 큰 실패를 부른다고 경고해요. 네네. 반면에 이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당장은 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신뢰와 협력을 얻어서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죠. JAL 재건 때도 이나모리 회장이 기술적인 시스템 도입하는 것보다 먼저 JAL 필로소피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우선이었죠.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콘파라고 불리는 소규모 간담회 같은 걸로 계속 소통하면서 의식 개혁에 엄청 힘썼다고. 맞아요. 끊임없이 소통했죠.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일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고 올바른 가치관이 뭔지 이걸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때 JAR 사장이 사원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결국 아메바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 즉 공유된 필로소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뼈대라면 필로소피는 그 뼈대를 움직이는 영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영혼. 멋진 비유네요. 자, 오늘 당신이 적용해볼 마지막 실천 포인트입니다. 업무 중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결정이 나에게만 좋은가? 아니면 동료와 고객, 회사 전체에도 이로운 결정인가? 네. 그 짧은 성찰의 순간이 당신의 판단과 행동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나모리 가조의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듣고 보니 핵심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회사를 작은 생명력 있는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의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피드백하고 이게 시간당 채산, 서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이건 사내 매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올바른 마음, 즉 경영 철학으로 딱 뒷받침할 때 그때 조직 전체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이 책이 우리에게서 주는 핵심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명확한 목표와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올바른 철학.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도 위대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JAL의 극적인 부활이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요약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지금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액션 체크리스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의 미니 손익계산서 그려보기. 내 업무나 우리 팀의 주요 수입, 기여, 항목과 지출, 투입 자원, 항목은 뭘까? 간단하게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둘째는 시간당 가치 높일 부분 찾기. 내 업무 시간 중에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서 개선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인가? 자문하기.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잠깐 멈추고 이기심보다는 이타심과 공정함의 관점에서 이게 최선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일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리고 또 의미 있는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메바 경영, 이거 정말 파고들수록 매력적인 경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요? 아니면 저희 더 딥다이브가 대신 읽고 핵심만 쏙쏙 뽑아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해 저희가 언제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당신의 성장을 위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